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옳은 선택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후회로 남는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나이가 든 지금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는곤 하는데요. 제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답변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답변으로 절 당황시키곤 하시죠. 어떤 분은 지금의 남편 대신 못생겼지만 능력이 좋아 보였던 치과의사를 걷어찬 순간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은 학창시절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속에 늘 후회를 품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만큼 또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게 닮아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들은 공통적인 후회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모두 느끼셨겠지만 시간은 유한하고 인생은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인생의 한가운데서 에서 보면 아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잠깐 옆으로 떨어져 나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었고 행복한 시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남들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 느껴졌는데 워낙 능력도 좋고 가진 것도 많은 분이었는데 항상 결핍이 있었거든요. 항상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좋은 걸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조금 있었거든요. 저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왜 항상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는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진 분들은 알고 보면 어린 시절의 결핍이 압도적인 원인이거든요. 어린 시절 힘들게 생활하셨던 분들은 그 결핍을 평생에 걸쳐서 채우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언니는 어린 시절에도 유복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별로 결핍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버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돈을 많이 가져다 주셔서 항상 유복하게 생활했지만 아빠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언니였지만 누구보다 결핍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죠. 부친상을 당하셨을 때 조문을 갔었는데 언니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평생을 일밖에 모르시던 분이라 이제는 편히 쉬셨으면 한다는 말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1년쯤 지났을 무렵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정신을 부여잡고 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내가 받았던 모든 사랑의 순간들이 떠오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아무런 표현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애교도 못 부리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살아계셨을 때는 항상 불만으로 가득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떠나니까 공백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상한 게 딱 작년만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파도처럼 감정이 몰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린 시절에 짧게 기억나는 순간에도 눈물이 차올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50년이 지난 그 기억이 떠오른다는 거죠. 다 까먹고 자신은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하나도 없다고 평생을 믿어왔는데 길을 걷는 순간, 버스에 앉아있는 순간, 차에서 운전하는 순간에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피부 어딘가 깊숙이 박혀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사랑의 슬픔이 넘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느껴지는 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서야 그걸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은 너무 가까워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 할 때는 가족의 사랑을 잘 모르고 넘어가곤 하거든요. 인생이 빠르게만 느껴지고 해야 할 일들과 의무들을 처리하느라 바쁜 나머지 진짜 소중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죠.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엄청난 감정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감정의 파도는 여러분을 덮치고 슬픔의 바다 속으로 더 깊게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 혹은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후회들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꼭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짐을 하는 순간이 그렇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 시간을 더 보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집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남거든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린 자녀들이 달려와 품에 안기는 게 좋기도 했지만 성가시도 했잖아요. 바쁜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개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작은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엄마를 찾는지, 얼마나 나를 찾는지 그게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한 감정은 정말 오래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사랑해줬다고 한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너무 커버린 우리의 아이가 더 작은 손녀와 손자들과 씨름하고 있는 걸 보면 참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리고 쓰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 커버린 우리의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어 보여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젊은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움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속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내 나이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제 마음을 알까요? 또한 부모님께 더 많은 효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들곤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부모님께서 곁에 계실 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비교를 하면서 불만을 품은 적도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후회로만 남겨두기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라도 더 드리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와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행복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들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앞으로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기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좋은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고 앞으로 더 좋을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보다는 지금 제가 가족들과 보내고 있는 소소한 기억들에 더 감사할 것 같거든요. 대단한 성공이나 엄청난 행운의 순간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가족들과 웃고 있는 순간을 기억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사랑하는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목표로 하시는 일과 성공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진짜 챙겨야 할 가족들을 돌보면서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허무하다고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나누어준 사랑이 그들 안에 자라고 싹트고 퍼져나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꼽자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욕망과 충동으로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회사에 충성하며 많은 보상과 권한을 받기도 했고 남들보다 인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 똑똑해 보이는 서울 사람들이 보내는 인정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내가 항상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칭찬하고 나를 지켜세우는 모습은 저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쉬질 않았고 항상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했습니다. 경주마처럼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과 육아도 빠지지 않고 모두 열심히 하느라 인생의 시간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치열하게 달리고 경쟁하는 것만이 저희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팽이처럼 빠르게 돌고 있는 내 인생을 잠깐이라도 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주 잠깐이라도 쉬면 팽이가 속도를 잃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속도가 붙은 지금 이 순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더 빠르게 팽이를 돌려나가고 싶었거든요. 남들보다 많은 일을 처리하고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언제나 더 시간은 부족했어요. 달력을 살펴보면 어느새 1년의 반이 지나가 있었고 겨울이 돼서야 지난 1년을 실감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얼굴을 늙어버렸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던 것들 몇몇은 나를 떠나기도 했죠. 그러한 순간에도 멈추어 돌아보고 살필 수는 없었어요. 나는 이미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었고 멈추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일한 나의 방법은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저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묵묵히 한 자리를 빠르게 돌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돌던 팽이는 결국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손에 의해 멈춰지고 말았어요. 은퇴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자연스럽게 팽이가 멈춰버리고 만 거죠. 저는 평생을 열심히 달려왔고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며 큰 후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자랑이긴 하지만 빛이 바래버린 사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약하고 가녀리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에 기대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퇴를 옷을 벗는다고 표현합니다. 직장에서의 타이틀,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입고 있던 멋진 옷이었다면 은퇴 후엔 그 옷을 벗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죠. 이 순간 남는 것은 우리의 이름 석자와 알몸뚱이뿐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빛내주던 외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공의 옷을 벗을 때가 오면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장식물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불안감과 공허함은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조직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한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명함 속 직함이 아니라 나의 인품과 인격이 남은 인생의 핵심이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내면의 가치를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남에게는 인정받으면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스스로를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할 줄 몰라 오로지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 그리고 남에게 존경받을 만한 품격 있는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됩니다. 남을 돕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내면을 채우고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죠. 어쩌면 평생을 아무것도 모른 채 남들의 인정만 갈구하다가 보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후회는 여유가 없이 인생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길을 돌아가는 것보다는 짧은 직선거리로 가는 걸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지, 더 효율적으로 할지만 생각했거든요. 삶을 즐기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출장으로 가는 길의 기차가 여행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이동수단에 불과하잖아요. 똑같은 순간에 놓여 있지만 한 사람에게는 바쁜 와중에 여유를 주는 여행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쁜 시간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시간이니까요. 돌아가는 것은 나쁜 것이고 빨리 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언제나 직선거리로 빠르게 가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거리를 가든 행복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인생을 즐기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참아내고 버티기도 힘들거든요. 누구에게든 시련은 찾아오고 시련들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빼앗고 고통을 줘요. 시련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며 때로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는 힘을 가진 사건이죠. 먼저 시련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련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시험하는 도전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며 빠르게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련을 단순히 극복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겪어내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고통에 몸부림치며 힘들어하던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여유가 없었는지 하는 후회가 남는 게 사실입니다. 그 통이 찾아올 때면 지금의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하죠.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잊기 쉬운 사실 하나를 상기시켜줘요. 바로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모두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난다는 점입니다. 영광의 순간도 기쁨의 순간도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는 것보다 그저 견디고 버티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맞이하는 태도는 마치 겨울이 오면 어떻게 빨리 지나가게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겨울이 끝날 때까지 따뜻하게 지내는 법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겨울은 우리가 서두른다고 빨리 지나가지 않으니까요. 모든 고통의 시간과 힘든 시간에는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제가 돌아보면 저에게도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항상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고 없애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일을 가지고 계속 몸부림을 친 거죠. 겨울이 왔는데 몸부림만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웅크리고 앉아서 힘을 모으면서 추울 겨울을 즐기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게 현명하죠. 그런데 그때는 그 추위가 그렇게 싫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 일에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런 일들에 대한 구별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혈기에 넘쳐서 어떤 일이든 다 맞서 싸우고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피하거나 웅크리는 일 없이 겁없이 덤비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돼도 그걸 오히려 즐기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힘든 시간은 아주 잠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늪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늪에 빠지면 몸에 힘을 빼고 몸 전체를 가만히 두면서 더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지잖아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늪과 같은 시련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발버둥치지 않고 그저 버티면서 누군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낼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버티고 견디면서 구원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때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는 지혜 없이 발버둥 쳐서 혼자서 나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늪에 빠지면서 이것들에 대한 지혜를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모든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저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오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정한 순간이 제 인생이 가벼워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티고 견딘다는 것은 결코 무기력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일부잖아요.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보세요. 그리고 그 시련이 지나간 후 여러분은 더 강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후회되는 것은 바로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시기에는 건강은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버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의 아이들은 하루를 꼴딱 새서 술을 마셔도 다음 날에는 멀쩡하게 하루를 버티거든요. 또 빠르고 자극적이고 쉽게 배가 부르는 음식들을 마구 쑤셔 넣기도 합니다. 많이 먹어도 빨리 먹어도 위가 거뜬하게 소화를 시키거든요. 젊었을 때 몸이 받쳐준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반드시 나중에 탈이 납니다. 얼마나 타고났던지와 상관없이 나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아마 제 나이 또래가 되신 분들께서는 깊이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저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이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일을 하느라 바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운동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되고 건강검진도 조금 뒤로 미뤄도 된다고 합리화했죠. 바쁘다는 핑계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졌고 실제로도 별 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마치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건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문제들이 점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서야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목표 그 모든 것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60년을 살아오면서 건강을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하지만 이제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이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미뤄왔지만 이제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등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해보세요. 둘째로 올바른 식습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패스트푸드나 불규칙한 식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도 피해야 합니다. 셋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잠식하는 큰 적입니다. 일과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취미생활, 충분한 휴식 등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는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진리,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건강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온 건강이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꿈과 열정은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뤄왔던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이 불쑥 고개를 내밀곤 하죠. 몸은 나이를 드는데 하고 싶었던 꿈과 열정은 결코 늙지를 않습니다. 지금 애써 못 본 척 돌아간다면 언젠간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평생 당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열정을 쏟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꿈을 추구하는 대신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회적 기대, 가족의 요구, 직장의 책임 등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자신의 꿈과 열정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많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기대, 가족의 책임, 직장에서의 의무 등으로 인해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꿈을 미루고 점점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60이 넘은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 나의 꿈과 열정을 충분히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꿈을 이룰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회적 기대와 책임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시 찾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과 열정이야말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꾸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다시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사회적 책임이나 주변의 기대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미뤄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꿈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힘든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질 수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가족과 사회의 기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현명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은 이루지 못한 꿈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일 것입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꿈을 다시 떠올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고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